예, 안녕하세요. 언론의 거짓 보도 혹은 뇌내망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중국도 한국처럼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망상인지 좀 재밌는 케이스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젤렌스키 충돌했다, 뭐 배반했다 떠드는데, 물론 미국의 좌빨들도 그렇게 떠들고 또 미국의 미어샤이머 같은 이른바 이제 레알폴리티크, 그러니까 지정학적 현실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또 아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분이에요. 자, 특히 YTN, SBS, KBS, 중국도 한국처럼, 중국도 한국처럼, 한국처럼 중국, 중국과 공정한 협정, 한국, 일본, 이유도, 이거는 괜찮은 편이야, KBS는. 그런데 YTN, SBS 보세요. 좀 살벌합니다. 트럼프는 중국도 한국처럼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EU, 일본, 한국과 매우 공정한 합의에 도달했다. 한국에서 시진핑을 만나는데 어쩌면 중국과도 매우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이런 얘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mean, I can say the European Union took advantage, but not anymore. We worked out a very fair trade deal. Japan,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South Korea, where I'll be meeting President Xi,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And I expect we'll probably work out a very fair deal with President Xi of China. So 이게 어디에서 중국도 한국처럼입니까? 우리는 EU랑도 공정한 합의에 도달했고 일본과도 그랬고 한국과도 그랬다. 근데 한국에서 시진핑 만나게 되는데 시진핑도 중국도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내가 기대한다. 어디에 한국처럼이라고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 중국 클래스로 격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과의 비교 대상이 아닌데 꼭 집어서 한국만 비교한 거가 되니까 한국이 중국 클래스로 격화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들은 한국을 중국 클래스로 격화시키려고 아주 광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미중, 그러니까 탈중국 신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도 좀 좋은 방향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중국 그랬으면 좋겠다, 좀 안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중국에 대한 애국심 네, 아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는 것을 못 참는 거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뇌내망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 뇌수 구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떤 상태냐? 중국에 별 4개 다른 사람들이 32명이라 그래요. 18명이 행방묘연입니다. 지금 몇 달째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9명 골로 갔죠. 그거 발표됐죠. 그런 식으로 그 9명 말고도 9명이 더 있어요. 18명이 그 9명이 거의 대부분 8명인가 9명 전체가 다 별 4개짜리들이거든요. 별 4개가 32명인데 32명 중에 18명이 행방묘연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중국과 한국이 어떻게 같은 클래스입니까? 아무리 리짜이밍의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해 참. 중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언론쟁이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보면 경주에서 관세 플러스 원자력 합의문 쓴다. 보도대로라면 크게 나쁜 건 아니죠. 관세는 15%, 이러면 EU, 일본과 같은 수준이니까 해볼만 하다고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EU와 일본입니다. 미국 시장을 두고. 그러면은 우리가 15%면은 해볼만 하죠. 예, 해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한 500억에서 700억 달러 될 겁니다. 연간 그렇게까지 올랐을 거예요. 지금 500억 달러 근처 가죠. 3,500억 달러 합리적 투자 스케줄.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그러면 매년 평균 350억 달러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서 만약에 흑자를 500억, 600억, 700억 달러 누린다 그러면 350억 달러 하는 거 합리적이죠. 그리고 투자인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원자력 합인데요. 이게 원자력 해결료 우라늄 농축을 얘기하는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용 해결료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용 해결료는 농축이 2, 3호 농축이 함량이 3에서 5%예요. 무기는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자탄과는 무관한 거죠. 이거 가지고서 뭐 우리가 한국이 원자탄 갈 수 있다라고 행여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국뽕에다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해결료 재처리. 이거가 우리가 이제 파이로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쭉 개발해 온 거 앞으로 나갈 방향은
이 한국이 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스는 퓨렉스 공법과 다릅니다. 파이로 프로세스에서는 플루토늄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파이로 프로세스 방식의 핵연료,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 확산 저항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핵 확산 저항성이 뭐야? 쉽게 말해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원자탄으로부터 더 멀어지죠. 재처리하면 할수록. 원자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사용 후 연료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 핵연료에서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용 후 핵연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중간 과정을 보면 우라늄하고 PU, 플루토늄이 PU입니다. 그리고 MA가 공회수된다. 함께 회수된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서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용 후 연료에서 만드는 건 우라늄 235를 하는 게 아니라 플루토늄으로 가는 거거든요. 플루토늄 못 빼내니까 따로 원자탄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다. 이 얘기죠. 여기서 MA라는 건 기타 악티늄 족입니다. 주기율표에 89번에서 103번까지의 원소들이고요. 전부 방사능 원소고 우라늄이나 플루토늄도 악티늄 족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타 방사능 물질, 방사능 원소,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참고로 이게 파이로 프로세스 말고 퓨렉스 프로세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게 사용 후 연료에서 퓨렉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왼쪽 과정입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아세이를 구별하는 겁니다. 플루토늄 아세이는 플루토늄 동위원소 5종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플루토늄 아세이를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결합을 시켜가지고 재활용 연료를 만드는 길이 있고요. 플루토늄 아세이만 옆구리로 따로 뽑아내가지고 플루토늄 239, 그게 원자탄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라늄 베이스 원자탄이 있고 플루토늄 베이스 원자탄이 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거는 우라늄 235 베이스 원자탄이고요. 미국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건 플루토늄 239 베이스 원자탄입니다. 이 플루토늄 239가 함량이 90%까지 가면 이게 원자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 아세이, 즉 동위원소 5종 혼합 물질을 가지고 239의 함량을 높여가는 것, 그것이 이제 무지막지한 거죠. 플루토늄 아세이까지 뽑아내는 이 과정을 퓨렉스라 그래요. 그래서 퓨렉스 공정이라 그러는데, 경수로에서 나온 사용 후 연료를 퓨렉스 공정을 태우면은 그때 나오는 플루토늄 아세이는 플루토늄 239 함량을 높이기가 극악하게 어려운 그런 플루토늄 아세이가 나와요. 반면에 월성 같은 중수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연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때 나오는 플루토늄 아세이는 플루토늄 239 함량을 높이기에 유리한 플루토늄 아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문재인 각하께서 월성 1호기를 닫아 걸으셨겠죠. 그분은 대한민국이 핵 잠재력을 가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참으로 평화를 섬겨서 너무너무 평화를 섬기는 나머지 중국과 북한을 평화의 지침으로 삼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미 딜이 쳐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리짜이밍의 한국이 이제 살아갈 길이 생기는 건데, 트럼프가 리짜이밍의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순순히 살아갈 길을 열어줄까요? 저는 언더 더 테이블 약속이 있을 가능성이 51%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케빈 킴 신임 대사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상원 군사의 상근 연구자입니다. 전직이. 상원 군사회라는 데가 무시무시한 데예요. 미국 무기 다 다루고 미국 군사지정학 다 다루는 데인데, 존스 홉킨스 졸업하고 상원 군사의 상근 연구자를 하다가 국무부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지정학 강골이죠. 그런데 한국계고 한국통이죠. 저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말하자면 요망사항, 희망고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추정되는 약속 1번 뭐냐? 전체주의 경찰국가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겠다. 추정되는 약속 2번째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겠다. 아마 석방하겠다. 이런 약속 했었을 수 있어요. 물밑에서. 너희 그 약속 해라고 미국은 입 밖으로는 안 꺼내죠. 절대로 안 꺼내죠. 왜냐면 그거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이자들은 그거 가지고서 반미투쟁 불지르니까 그 얘기가 자기 입에서 나오게 만들었겠죠. 계속 압력 넣어서. 계속 트집 잡고. 자기 입에서.
그러면 반미 투쟁을 못 하잖아. 지가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희망 고문을 좀 해봅니다. 두 가지. 예. 그러나 우리 계속 싸워야죠. 또 언론의 광분이죠. 이건 뭐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MSM 메인스트림 미디어 다 광분하고 있습니다. 해외 좌빨들 다 광분하고 있어요. 또 미어샤이머 같은 이제 그 군사지정학의 현실주의자들, 레알폴리틱 하는 사람들도 다 광분하고 있어요. 17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지도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영토 한량 압박을 했다. 이제 전쟁 지겹다고 말을 했다. 욕하고 고함치며 지도 전진 트럼프. 아이젠하워가요. 우남 이승만이랑 얘기하다가 옆방으로 튀어나가면서 개새끼 그러면서 튀어나갔어요. Son of bitch. 그리고 한미동맹에 굴복했다고. 트럼프는 얘기하다가 I hate this fucking war 만약에 그랬다면 욕설한 거지. CH 지읒 같은 전쟁 나 지긋지긋해. 욕설한 거지. 그러면서 전선지도 확 옆으로 집어던졌다고. 트럼프는 능히 그럴 사람이죠. 젤렌스키의 푸틴 요구 수용을 압박했다. 이게 푸틴의 요구가 아니라 원래 트럼프가 하던 소리예요. 그 전부터 영토 활양. 푸틴은 오히려 지금 트럼프 표현이 맞다면 푸틴은 요구가 줄어들었어. 왜냐? 푸틴은 트럼프 표현이 맞다면 더 이상 자포리지아나 강남 헤르손은 얘기 안 하는 거거든. 그건 토해내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푸틴 요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지. 푸틴 조건이 아니라고.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 젤렌스키와 회담서 욕설 압박. 동아일보. 젤렌스키의 지도 던지고 욕설. 당신 지고 있어. 합의 안 하면 파멸. 중앙일보. 이제 전쟁 지겹다. 욕하며 지도 내던졌다. 이건 팩트일 수 있어. 근데 그 뒤 설명을 안 하니까 이것만 얘기해 버리니까 야, 트럼프 이거 또라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지. 전혀 아닙니다. 연합뉴스 TV. 우크라 영토 그냥 내줘라. 절망에 빠진 젤렌스키. 트럼프 젤렌스키의 욕설. 러시아 말 듣든지 파멸되든지. 이거 듣든지 파멸되든지 아닌가? 되던지가 아니라. 요새 바뀌었나? 맞춤법이? 트럼프 우크라 못 이길 듯. 젤렌스키 미러 회담 참여 의향. MBN 지겹다. 우크라 지도 내던지고 폭발. 젤렌스키의 욕설. 다 이런 식이에요. 좀 우리가 팩트를 보죠. 트럼프 말 들으면 지금 돈바스만 요구하는데 돈바스는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입니다. 그리고 크리미아는 어디 갔어? 크리미아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근 러시아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200년 전에 이게 예카체리나가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벌여서 갖고 온 땅이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획득 자체가 제정 러시아 중앙정부가 획득한 땅이에요. 원래 우크라가 아니야. 거기에 타타르인들이 살았죠. 그때부터 타타르인들을 내몰았어요. 그러다가 스탈린 때는 아예 강제 이주시켜서 거의 반잡아 죽였지. 그래서 그러면 200년 전부터 여기를 뭐에 쓴 거야? 러시아의 군사 전략기지로 쓴 거예요. 1950년대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영원히 러시아의 일부입니다. 그런 어떤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가 된 걸 기념하는 300주년 기념 담배도 만들고 그랬어요. 영원히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됐습니다. 후르쇼프는 참고로 러시아인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자랐습니다. 도네츠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유대계 우크라이나 여성입니다. 부인도 커뮤니스트인데 공산주의자인데 아무튼 좀 특이해요. 후르쇼프가 갑자기 이 짓을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편입시켰어요. 그전에는 직접적으로 크리미아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뭐 소련의 일부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죠. 당연히. 크리미아가 그러니까 소련 직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소비에트 러시아 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방을 구성하는 그 3대 축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4대 축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입니다. 근데 이 연방의 큰 덩어리인 우크라에 크리미아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게 한 7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크리미아는 역사로 보나, 러시아 중앙정부가 갖고 온 땅이야. 전쟁에서. 오스만 투르크에 대해서 전쟁해갖고. 인구 구성. 전부 러시아 군인 가족들이에요. 지역 성격 군사기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크라이나 일부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크리미아가. 그래서 크리미아는 논해. 근데 요즘 만약 트럼프 말대로라면
강남 헤르손과 자포리아제는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는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이제 돈바스 전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기조를 가만 보면 저게 그 진한 고동색 있죠. 루안스크의 서북쪽으로 붙어 있는 거. 저기는 루안스크는 아닌데 러시아 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도네츠크에 보면 노란 거 있잖아요. 저기는 도네츠크의 일부인데 우크라군이 버티고 있는 전략 요충지예요. 문제점은 뭐냐면 우크라가 장악하고 있는 요새화된 격전지, 즉 다시 말해서 도네츠크 북서부 도시로 보면 크리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 같은데 이게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면 키우까지 평야예요. 이 돈바스가요, 도네츠크 강 유역의 분지라는 뜻입니다. 석탄 분지, 석탄이 많이 났어요. 도네츠크 강 유역의 분지. 그러면 분지란 얘기는 주변이 높다는 얘기 아니야. 주변 높은 데가 어딘데? 저 노란 데예요. 저 주변에 물론 한국 기준으로 보면 높은 것도 아닌데 저 주변에 그래도 뭐 구릉이 있고 뭐 이런 데에다가 완전히 2014년부터 요새를 만들어서 이렇게 10년 동안 저걸 전선으로 삼고 버티고 있다고요. 저기가 도네츠크 전체를 러시아 영토 할양한다 그러고 러시아에 넘겨주고 나면 방어선을 다시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지형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함정이. 그런데 트럼프가 과연 배반했냐. 지금 언론이 광분하듯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 입장.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충돌했다 그러면 이거 뭐냐. 이거 쇼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영토 할양 이야기했거든요. 8월 19일 날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푸틴을 만나겠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트랜스아틀란틱 번게팅 정상회담이 열렸죠. 금요일 날 연락해갖고 월요일 날 만났을 겁니다. 유럽 정상들 오고 주요국가 또 젤렌스키가 왔죠. 그 자리에서 독일 수당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선휴전 후 본격 협상 시나리오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트럼프가 반박합니다. 선휴전 후 협상이 아니라 선협상 후 평화다. 즉 전쟁 상태에서 협상 다 이루어지는 거다. 전쟁 상태에서 협상이 그러니까 싸우는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토 할양까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변 작전은 뭐냐면 유럽을 바로 세우고 유럽 지금 뭐 GDP 5%까지 군비 지출하겠다 그러고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 대겠다 그러고 그러죠. 중국을 압박하고 러시아를 압박하죠. 야, 토마호크 줄 거야. 야, 네 기름 사는 인도, 중국 2차 제재 때릴 거야. 카드로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네 번째, 우크라이나와 저는 쇼라고 봅니다. 원래 이런 거 저 순 깡패 아니에요. 마피아 연쇄살인 깡패 아닙니까? 푸틴은. 저런 인간, 저런 인종과 하려면 역할 분담해야 돼요. 트럼프는 야, 저기 돈바스 잘라주고 빨리 저기 우리 평화하자. 영토하라 이러고. 젤렌스키는 무슨 소리야. 우리 피 같은 영토 한치도 양보 못해 하고 앙앙불락 대들고. 그래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각성하고 지금 뭐 병력 모집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병력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모집될 거고 열받아서 또 유럽도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도 좀 지원하고 그러면서 버티는 그런 형세가 돼야 또 트럼프는 푸틴한테 가서 야 내가 어떻게 좀 패를 좀 합리적으로 그려서 그림 팔아보려 그러는데 저 말 안 듣는데 야 너도 말 안 들을래? 너 진짜 말 안 들으면 나 꼭지 돌아서 토마호크 풀어. 2차 제재가. 이렇게 선역 악역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 악질적 그 연쇄살인 마피아도 먹고 지금 딜을 할 때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전에 8월 19일 날 트랜스아틀란틱 번게팅 정상회담에서 그 독일 수상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어떻게 입장이 달라지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먼저 메르츠의 발언이에요. 독일 수상. Mr. President, Donald, many thanks for having us today. I think this is extremely helpful that we are meeting and hearing that the two of you are having such a good meeting today here in Washington. The next steps ahead are the more complicated ones now. The path is open. You opened it last Friday. But now the way is open for complicated negotiations.
And to be honest, we all would like to see a ceasefire, the latest from the next meeting on. I can't imagine that the next meeting would take place without a ceasefire. So let's work on that and let's try to put pressure on Russia because the credibility of these efforts we are undertaking today. 여기 보면은 다음번 회의가 그러니까 휴전이 안 일어나면 다음번 회의 이런 회의 할 필요 있겠냐 이 얘기까지 한다고요. 제가 너무 길어져서 그거 번역 안 했는데 후회합니다. 여기 보면 방금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휴전이 없다면은 이런 회의가 또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Are depending on at least a ceasefire from the beginning of the serious negotiations from next step on. S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is aspect and would like to see a ceasefire from the next meeting, which should be a trilateral meeting wherever it takes place. Well, we're going to let the president go over and talk to the president, and we'll see how that works out. And if we can do that, I will say, and again, I say it, in the 6 wars that I've settled, I haven't had a ceasefire. We just got into negotiations, and they. 네. 그러면서 이제 콩고 예를 드는데,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먼저 휴전이 되고 휴전 후에 협상이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돼서 거기서 그냥 퉁이 쳐진 거다. 그러면 그 협상으로 그냥 휴전으로 한국식 모델의 장기 휴전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영토 일부 할양하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종전 체제로 가는 것. 지금 official ending of war죠. 그러니까 전쟁의 공식적 종식. 지금 한국은 전쟁 중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정전, 휴전이니까 장기 휴전 상태예요. 이거를 공식적 종전으로 전쟁 종료로 보내려고 광분을 했던 게 문재인 일파죠. 종전이 되면은요, 북한이 핵보유 정상국가가 됩니다. 북에서 급변 사태가 났을 때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공작해서 북한을 널름 먹을 수가 있어. 거기다가 종전이 되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유엔사가 해체돼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만에 하나 간첩이라면 평양 간첩이 아니라 베이징 간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첩 아니실 겁니다.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설마 간첩이시겠어요? 만에 하나, 만약 가설적으로 간첩이라면 왕년엔 북한 간첩이었는지 몰라도 현업은 베이징 간첩이다. 가설적으로. 그래서 심한 배신감에 삶은 소대가리라고 평양에서 존경하는 문재인 각하를 모욕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 모델, 그러니까 장기 휴전 모델이죠. 그게 스티븐 코킨 그렇게 갈 거라고 2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트럼프 얘기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면 한국식 휴전이냐 영토 할양 나토 우산이냐 결국 그건데 한국식 휴전을 하면 영토 할양 없죠. 그리고 자포리지아나 강남 헤르손 지금 전선에서 휴전이 될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져가겠지. 그러나 좋은 점은 뭐냐면 통일이라는 뒷맛이 남죠. 여기서는 영토 수복이라는 뒷맛이 남죠. 그러나 극도의 불안정 상태죠. 그리고 그 영토 수복이라는 뒷맛의 상대방이 핵무장 세계 2위 군사력 국가란 말이에요. 그게 뒷맛이 아니지. 불씨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영토 할양 플러스 나토 우산, 이게 만약에 할양 영토가 크리미아 및 돈바스로 국한된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포리지아, 강남 헤르손은 수복하는 거기 때문에 영토 할양이기 때문에 영토 수복이란 뒷맛은 없죠. 그러나 나토, 미국을 포함한 나토의 안보 우산이 제대로 제공된다면, 그게 공식화된다면 why not? 못할 거 뭐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영토 할양 얘기했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충돌했다 그런다면
쇼예요. 트럼프 이 얘기 계속 해왔던 거거든. 그럼 젤렌스키가 머리에 총 맞았냐고. 트럼프 그런 입장인지 아는데 거기서 화내고서 충돌해? 그건 아닌 것 같고 둘 다 계산된 어떤 쇼였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합의된 쇼였는지 계산된 쇼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리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이서 와장창 싸우는 폼을 보여야 젤렌스키도 국내에 가서 할 말이 있고 트럼프도 푸틴 만나서 할 말이 있고 유럽은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야 우크라이나가 저러다 맥없이 저기 주저앉을 수 있어요. 야 우리가 빨리 돈 모아서 빨리 무기 보내야 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1%의 확률로 이건 쇼다. 왜냐 트럼프가 새롭게 꺼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이 재밌는 건 뭐냐면 자포리지아와 강남 헤르손을 수복하는 것을 사실상 암시 내지 내포하고 있거든요. 돈바스로 얘기가 국한되니까. 물론 돈바스 전체가 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 요충지로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어 전선을 엄청 구축해 있는 도네츠크 북서부 쿠피안스크라든지 이런 그 도시들 그런 데가 이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